안녕하세요. 관찰의 신 안드레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다바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니콜라스 다바스의 트레이딩 시스템 한마디로 기술 분석 기반 기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차트나 어떤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기본적 분석은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들이 하는 방식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섞어 쓰긴 하지만 어떤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니콜라스 다바스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기반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 분석이 선행되고 그 기술적 분석이 만족하는 주식에 한해서 그 기본적 분석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얘기고요. 그 기본적 분석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기본 분석을 먼저 하고 기술 분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가치 투자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럴 때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걸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배를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강도가 약하다라든지 생각과 다른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손절을 언제든지 손절을 할 수 있게 있는 게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는 기본 분석을 우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면 할수록 그 기업을 오래 어떤 들여다보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손절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방해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본적 분석에 큰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사례인데, 제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 분석을 하다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좀 재밌어 가지고 영상도 보고 이런저런 거 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약간 그 처음에 생각과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보다 좀 거창해 보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별로다, 생각보다는 좀 초라하다, 왜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술적 분석으로 충분히 만족시켰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주식이었고, 그 이후에도 상승을 계속 했는데 저는 이제 길게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고요. 반대 경우도 이런 경험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귀를 막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이제 그 다바스의 기술적 분석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 두 차례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했던 박스 시스템에서 매수 매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박스 시스템에서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할 때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MCNX의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그 장기 박스를 돌파를 할 때, 이런 박스라고 하죠. 두 달짜리 박스 돌파를 할 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대량으로 나오죠. 네, 거의 170만 주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박스를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돌파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쭉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익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투자죠.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래량 증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MCNS의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해보면, MCNS도 지금 현재 지금 근 4년 동안의 최고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 이론에 대한 영상에 설명했듯이 최고가를 쓰고 있는 주식들이 박스의 형태가 상당히 대응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응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가를 쓰지 못하고 굉장히 큰 어떤 부침을 겪었던 주식, 2, 3년 내에 큰 상승이 있었다가 다시 큰 하락을 겪고 다시 반등을 하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 많잖아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박스가 좀 이렇게 대응하기 힘든 방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다 하더니 갑자기 훅 꺼진다든지, 그리고 다시 또 확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힘든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다바스가 강조한 거는 사상 최고가 수준에 머무르는 주식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지정가 매수 주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특정 주가 수준을 돌파를 할 때 이때 매수를 하게, 자동으로 매수를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런 서비스들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역지정가 매수 주문에서 어떤 주가가 예를 들어서 6,000원을 돌파할 때 몇 주 사라, 1,000주를 사라, 이렇게 이제 미리 자동 주문을 걸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지정가 매수 주문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박스에서, 이 박스에서, 일단 관찰을 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주식이 있다. 이게 대상이 지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MCNX가 이쯤에서 이쯤에서 저의 어떤 레이더망이 포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바로 사느냐, 이게 아니라 쭉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다가 이 박스의 고점을 그리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산다라고 역지정가 매수를 거는 거죠. 물론 이건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시가에 이제 샀다고 치면은 이 정도에서 매수가 됐겠죠. 역지정가를 걸어놨다라면.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때 사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역지정가 매수 주문이라는 건 결국 어떤 기다림, 인내,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해가지고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래서 역지정가 매수 주문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다바스 책에 이게 자신의 강력한 무기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 다바스가 활약하던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어떤 대리인이라고 하죠. 이제 증권사 대리인들이 이런 역지정가 매수 주문을 대신해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10%의 기본적 분석에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개인적으로 90% 할애를 하고 기본적 분석 10%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야 될 어떤 내용이 시가총액 규모가 중소규모로 작아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이미 대기업 집단으로 넘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산업에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장산업에 속해야지만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끊임없는 수요가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그 기업 자체도 이제 숫자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성장산업에 속한다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상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기관이라든지 어떤 외국인들이 이 기업을 매입을 고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잖아요. 예상이익이 증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분석 하에서 10%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기술적 분석 박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래량 증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걸러지는 회사들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어떤 매수 대상을 걸러내는, 이게 이제 니콜라스 다바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각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